73세의 한의사 김정수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한의학을 해온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맥을 짚는 솜씨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오후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에는 10년째 완벽한 며느리, 소미가 아내 영숙을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멸치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소미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멸치국수를 끓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소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 영숙 앞에서 정성스럽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하시네요. 소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구나.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내일부터는 짠 음식 조금 줄이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소미는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혈압 수치와 의사의 당부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소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말 복받을 며느리를 만난 거였습니다. 소미야, 고생이 많구나. 아버님 오셨어요?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소미는 일어서서 정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웠는지 정수는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소미가 미리 만들어 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는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그리고 방금 끓인 멸치국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준호와 소미, 그리고 정수와 영숙까지. 네 사람의 대화는 화목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두부를 사왔거든요. 소미는 젓가락으로 두부조림을 집어 시어머니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세심함이 정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소미가 정말 잘해주네. 고맙다, 얘야. 영숙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정수야, 너 정말 복 받았다.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친구 한 명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10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어. 우리 영숙이 건강관리도 척척 해주고. 다른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있다니.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냥 운이 좋았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소미는 정기검진 예약부터 병원 동행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챙겼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걱정해주는 세심한 며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행복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으니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소미가 아직도 뭔가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소미가 영숙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비타민까지 날짜별로 꼼꼼히 나누어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어머님 내일 드실 약 준비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 고생 많다.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은 벌써 주무시고 계세요. 소미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소미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가족을 돌봤습니다. 내일도 소미가 영숙을 잘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수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정수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던 중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집이 어디야?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전화를 건 영숙을 데리러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영숙은 무사했지만 왜 갑자기 길을 잃었는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미에게 물어보니 소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어머님이 요즘 조금 이상하세요. 오늘 점심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오늘 점심 뭐 먹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콩나물국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콩나물국은 없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영숙이 기억을 잘못한 걸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가 또 다른 이상한 일을 알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약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지. 영숙이 대답했지만 소미가 약통을 확인해 보니 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숙은 약을 먹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아버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요. 어머님이 뭔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하신 거예요. 소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수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70대가 되면 깜빡이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영숙의 변화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소미가 있으니 다행이야. 더 자주 확인해 주겠니? 네, 물론이죠. 제가 더 자주 와서 살펴볼게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소미의 대답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영숙의 이상한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식사를 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았고 약을 먹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아들 준호가 물어보자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소미가 만들어준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지. 하지만 그날 저녁 메뉴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준호와 소미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드셨잖아요. 그래?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네. 영숙은 허어 웃으며 넘어갔지만 가족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소미가 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한번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세가 연세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일 내가 모시고 병원에 가볼게. 고생이 많구나, 소미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볼게요. 소미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도 소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건강하던 영숙이 왜 갑자기 이상해진 걸까요? 아직은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한의학 연수 참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기꺼이 참석했을 텐데 영숙의 상태가 걱정되어 망설였습니다. 여보, 부산 연수 가지 말고 집에 있을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 소리야? 중요한 연수인데 당연히 가야지. 소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소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잘 돌봐드릴게요. 이틀 밤 정도는 문제 없어요. 결국 정수는 이틀간의 부산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소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소미야, 어머니 상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연락해라. 네, 아버님.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부산 연수 첫날 밤, 정수는 영숙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 응, 잘 있어. 소미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새벽, 소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이상해요. 소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아버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수는 급히 연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영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흐릿하고 어딘가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정수가 다가가자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보다니. 여보, 나야. 정수야.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 누구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소미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부산에 간 후부터 계속 이러셨어요.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고, 경찰 부른다고 하시고, 어제는 더 심했어요. 새벽에 잠옷 차림으로 집을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못 말렸어요. 뭐라고? 밖에 나갔다고? 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길을 헤매고 계시다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수는 머리가 어찌랬습니다. 이틀 사이에 영숙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이 어디야? 내 집이 어디야? 영숙이 중얼거리며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낯선 곳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이미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울대병원 정신과에 예약 잡아놨어요. 내일 오전에 가시면 돼요. 소미가 내민 것은 일주일간의 상세한 증상 일지였습니다. 언제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고맙다, 소미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더 늦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날 밤은 모두에게 힘든 밤이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집을 나가려 했고, 정수와 소미는 교대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새벽녘 영숙이 잠들고 난 후 소미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래. 이틀 사이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혹시 제가 잘못 돌본 건 아닐까요? 아버님이 안 계실 때 더 세심하게 봤어야 했는데. 소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간 완벽하게 돌봐온 며느리로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야, 소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단순한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기 전 정수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 보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에서 영숙은 입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인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입원한 후에도 소미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방문하며 빨래를 해주고 간병인보다 더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소미가 다정하게 말을 걸지만 영숙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너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와? 영숙은 소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세요. 10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라. 하지만 소미는 은밀하게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할 때마다 조금씩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시어머니가 원래 의심이 많으셨어요.
특히 가족들을 잘 못 믿으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지금 보이는 증상도 그런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시아버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셨어요. 가끔 부부싸움도 있었고요. 소미의 말은 교묘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평범한 부부간의 작은 다툼을 마치 심각한 갈등인 것처럼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소미는 정수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 아버님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음식에 독을 탄다고 그러세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을 해? 설마. 처음엔 저도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소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제가 모르는 일이 있었나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서워하실 이유가.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병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야. 하지만 소미의 말은 의료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정수를 별도로 불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환자분이 남편에 대한 피해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혹시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40년간 잘 살아왔어요. 하지만 의사는 소미가 전한 정보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말씀으로는 평소에도 부부간 갈등이 있었다고 하시던데요. 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보면 특정 인물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보입니다. 시아버님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를 치료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혹시 아버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게 어머님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소미야, 너마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빨리 나으셨으면 해서요. 그날 밤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가해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착실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의 신뢰를 얻은 소미의 증언은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계획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들 준호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 준호가 퇴근 후 집에 오자 소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시고 어머님 방에서 뭔가 계속 찾고 계셔. 그리고 이상한 약들을 만들고 계시더라고. 소미는 정수의 한의원에서 가져온 약재들을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아버님이 밤늦게 이런 걸로 뭔가 만들고 계시더라고. 냄새도 이상하고. 준호는 약재들을 보며 고개를 가로챘습니다. 한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소미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에서 자꾸 그러신다며. 아버님이 음식에 뭔가를 탄다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정말?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 네.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아버님한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일은 소미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아버지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준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도 아들도 소미의 말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오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저 사람 오지 못하게 해. 저 사람이 나를 독살하려 해. 영숙의 말에 간병인들도 정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어떠세요? 환자분이 너무 불안해하시네요. 간병인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간 사랑한 아내에게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소미가 병실에 오면 영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소미를 못 알아보기는 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차이를 주목했습니다. 환자분이 아버지에게만 특별히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게 흥미롭네요. 담당 의사가 소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으신데. 혹시 시아버지와 환자 사이에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소미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긴 했어요. 어떤 일인가요? 몇 년 전에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머님을 세게 밀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거든요.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숙이 실수로 정수의 소중한 의료기구를 깨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금세 화해했고 그 후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이 사건을 마치 지속적인 가정폭력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환자분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자신이 교묘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미의 말을 믿고 있었고 자신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던 정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영숙의 증상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치매와 영숙의 증상 사이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기억 상실, 환각, 인지 장애. 이 패턴이 자연스러운 노화나 치매와는 뭔가 달라. 정수는 오래된 의학 서적들을 뒤져가며 영숙의 증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숙의 증상은 전형적인 약물 중독 증상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물에 의한 중독 증상과 말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수는 영숙의 개인 물품들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 몰래 영숙의 방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미가 어머님을 위해서라며 가져온 특별한 영양제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종합 비타민이었지만 정수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색깔이, 그리고 이 냄새가. 정수는 한의사로서의 오랜 경험으로 약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제의 색깔과 냄새가 일반적인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정수는 몰래 영양제 몇 알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지인인 약사 김 선생에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 선생, 이 약 좀 분석해 줄 수 있나? 성분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왜? 뭔가 이상한가? 응, 그냥 확인차 해보고 싶어. 비밀로 해줘. 며칠 후, 김 선생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야, 큰일 났어. 이 약에서 할로페리돌이 검출됐어. 할로페리돌? 그게 뭐야? 강력한 정신과 약물이야. 환각, 창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지. 이게 왜 비타민에 들어있지? 정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할로페리돌이라. 그것이 영숙의 이상한 증상들을 설명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김 선생,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어떻게 돼? 기억력 장애, 인지 기능 저하, 환각,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정말 위험한 약이야. 정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의 갑작스러운 변화, 소미의 완벽한 대응, 그리고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려는 교묘한 계획까지. 마침내 정수는 소미의 정체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년간 완벽한 며느리로 위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영숙을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미는 이미 의료진과 아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약물 검출 결과만으로는 소미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미를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한의사로서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간 완벽하게 위장해온 소미를 상대로 이제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파야 할 때였습니다. 소미야, 이제 내 정체를 보여줄 시간이야. 정수의 눈에는 40년간 쌓아온 한의사의 지혜와 남편으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습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는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소미야, 좋은 소식이 있어. 의사가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순간 전화기 너머로 소미의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래. 내 덕분이야. 정수는 소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소미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더욱 교묘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소미야, 어머니가 퇴원하면 약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자. 네, 물론이죠.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니 드시던 영양제 좀 보여줄래? 퇴원 후에도 계속 드셔야 할 것 같아서. 소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날, 소미가 가져온 영양제를 받아든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미야, 이 영양제에서 할로페리돌이 나왔어. 소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내가 의료진에게 한 말들, 나한테 한 말들. 모두 녹음했다. 정수가 녹음기를 꺼내자 소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경찰서에 신고해라.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호와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소미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0년간 숨겨왔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이 집이 너무 탐났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늙은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소미의 말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요? 10년 동안 가짜 웃음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착한 척 하라고요? 벌레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하라고요? 소미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에 영숙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그런 마음으로. 네, 맞아요. 구역질 나게 친절한 척했죠. 그 시든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 정말 토 나올 것 같았어요.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악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전 그냥 제가 받을 걸 받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 집, 이 재산 다 제 몫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개처럼 빌부터 살았는데. 소미는 더 이상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했는데. 딸이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도 날 이용했잖아. 소미는 마지막까지 뻔뻔했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며칠만 더 있었으면 그 할망구 정말 죽었을 텐데. 이 말에 영숙은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수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법원은 소미에게 살인미수,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영숙은 약물 해독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독설은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10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날 대했다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악한 년은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정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40년간 한의학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 목숨을 구했잖아. 사람은 정말 속까지 알고 지내야 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큰 코 다치는 거야.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정수는 시니어의 지혜와 전문성으로 가족을 구해낸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낸 통쾌한 승리였습니다.